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레먼의 역발상 투자에 나오는 책 구절 중에 고약한 서프라이즈와 신경경제학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책 내용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약한 서프라이즈와 신경경제학. 역사에서는 위험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여 끔찍한 참사를 겪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100여 년 전인 1915년 독일 대사는 뉴욕타임즈에 미국 시민들에게 연합군 여객선이 어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광고를 실었다. 바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원양 전기선인 영국 리투아니아호가 영국군이 사용할 라이플총 탄약과 포탄 173톤을 싣고 뉴욕을 떠나 리버풀로 향했는데 이때 많은 미국인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 아일랜드 남쪽 연안에서 독일 잠수함이 리투아니아호를 공격해 승객과 승무원 1198명이 숨졌고 미국인 114명도 희생되었다. 국제법상 리투아니아호 공격은 정당했지만 미국인들은 독일의 기습 공격에 분노했고 독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2년 뒤 미국은 영국 측에 가담해 참전했다. 26년 뒤 미국은 또다시 기습 공격에 당하게 된다. 이번에는 진주만이었다. 일본이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게 된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되돌아보니 1941년 일본 해군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려주는 경고 신호는 많았다. 흥미롭게도 미국 장성들은 열등한 일본이 그런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미국에는 당시 사회 갈등, 정치적 혼란,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다. 그리고 대공황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었다. 그때 진주만 공격이 충격 요법이 되어 미국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를 통해 배웠는지 23년 뒤 린드 존슨 대통령은 또 한 번의 미국인들을 놀라게 한다. 1964년 존슨은 통킹만에서 미국 구축함이 공격받은 사건을 크게 부풀려 발표했다.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이었다. 도발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지만 북베트남 어뢰정이 미국 구축함 매독수호를 공격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미국의 지휘를 받은 우방국 해군이 통킹만 인근의 북베트남 섬들을 비밀리에 공습했고 당시에 매독수호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존슨이 결의안을 상정하자 의회는 즉각 자유롭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곧 의회는 인준 행위를 후회했는데 이는 주식 매수 후 심술궂은 시장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여 발목을 잡힌 매수자의 후회에 비할 만하다. 애국심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고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렇다. 여기에도 감정의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당시에는 경고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고약한 불의의 사건이 터지면 정부와 대중은 모두 과잉 반응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의의 사건에 반응하는 양상 역시 예측 가능하다. 2000년대만 보아도 2000년에서 2001년 엔론이 무너지고 2002년에는 월드컵, 2008년에는 버니 매도프가 무너지자 이 기업 주식에 투자한 수백만 달러가 사라졌다. 2010년 5월 6일 주가가 급락해 다우존스 지수가 몇 분 만에 60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1일 변동성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자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때까지도 증권거래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는 주가 급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에 진절머리가 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 수익률이 제로에 가까운 재무부 채권을 매입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불의의 사건이 터지면 채권, 주식, 금, 보유에 대한 투자자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 기업의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결국 주가를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된다. 시장은 언제나 서프라이즈에 적응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며 무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매일 투자 뉴스를 읽거나 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를 촉발하는 핵심 주체는 애널리스트들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서 서프라이즈를 차단한다는 바로 그 사람들 말이다. 얄궂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측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맞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다는 이 사람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발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프라이즈의 다양한 측면과 체계적 패턴을 살펴본 후 신경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려고 한다.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신경경제학은 신경과학, 심리학, 경제학을 통섭해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탐구한다. 신경경제학은 뇌의 변화와 활동을 읽어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한 후 위험과 보상을 분류하고 타인과 소통할 때 뇌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다. 즉, 신경경제학은 인지심리학의 중요한 발견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생물학적 영역으로 확장한다. 그 결과는 경이로울 뿐이다. 서프라이즈와 시장. 이쯤에서 주식 매수에 대해 재고해야 할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프라이즈의 전체 메커니즘을 제고하는 것이다. 서프라이즈의 하나의 일회성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견고한 통계학적 토대를 통해 보아야 한다. 물론 부정적 서프라이즈는 시민이자 투자자인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 있듯 서프라이즈에도 즐겁고 밝은 일면이 있다. 긍정적 서프라이즈, 즉 깜짝 실적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포트폴리오 잔고를 두둑하게 만들어준다. 서프라이즈는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항상 근심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는 우리에게 즐거운 나날들을 선사해 줄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대중이 선호하는 주식인지 아니면 기피하는 주식인지에 따라 서프라이즈가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다. 또한 신경경제학이라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학문은 두뇌 스캔을 통해 서프라이즈에 대한 감정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시장의 현상에 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서프라이즈의 속성을 이해하면 시장을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저 뒤쪽에 가면 더 많은 구절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앞부분에 서프라이즈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늘 데이비드 드레머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특히나 역발상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들을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중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역사가 증명하듯 당시에는 경고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고약한 불의 사건이 터지면 정부와 대중은 모두 과민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전쟁이든 기업의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니까요. 제가 구절을 또 요약해서 다시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